기본적으로 시작과 끝이 대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그 권력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사회 제도가 운영되잖아요. 근데 그때 가능하면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자기의 권리를 최대한 많이 지역사회 정책에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권력과 대화를 하려면 개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시민이 아니고 어떤 시민 사회를 형성하거나 공동체를 형성해서 권력과 동등하게 그 같은 선상에서의 대화와 토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얼마나 좋은 그 정보의 내용, 그다음에 좋은 뉴스, 그다음에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소재 이런 것들을 지역신문이 얼마나 잘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대화와 토론의 수준이 달라지고 그것은 그 지역의 민주주의의 어떤 성장 과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 이제 디지털 미디어라 그래서 SNS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렇게 해서 시민들도 이제 자체 미디어를 활성화하고 있잖아요. 너네가 이제 보도했던 거를 우리는 받기만 했었는데 이제 우리도 뉴스를 생산할 수 있어. 이제 우리도 전문성이 있어. 이제 우리도 정보가 있어. 하는 것들을 스스로 이렇게 해서 미디어를 생산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 지점에 우리 지역신문이 착안을 한다면, 그러니까 독자가 필요한 뉴스, 그다음에 독자가 원하는 뉴스, 뭐 이런 것들을 지역신문이 거기에 딱 밀착을 한다면 독자들이 지역신문에서 이런 요구들을 반영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역신문들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당신에게 공급할 수 있다. 또 열심히 이런 취재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독자들에게 인정받고 또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한다면 지역신문에겐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이제 33년 됐잖아요. 1989년에 저희 신문이 창간할 때 일산 신도시 발표가 됐던 해예요. 그때 당시 인구가 18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인구는 108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90만 명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구의 증가인데 흔들리지 않고 뭔가 꾸준히 아까 말한 정보를 제공하고 뉴스를 제공하고 이 역할들을 약간 놓지 않고 해왔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양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제대로 나온 지역신문 고양시만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기간에 정말 한 10개, 20개 가까운 지역신문들이 났다 사라졌다 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도시가 이렇게 급변하면 지역신문한테 좋지는 않아요. 요걸 딛고 일어섰을 때 요 변화의 과정을 꾸준히 기록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저 신문은 약간 지역 주민을 대변하면서 약간 굳건하다라는 믿음? 그런 걸 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조금 잘 살아남지 않았나 싶어요. 예, 저희도 한 20년 전에는 개도지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신문을 비롯해서 이렇게 개도지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도 스스로를 저희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저희 신문이 보도 내면서 개도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요거 예산 삭감을 했었어요. 근데 그 뒤로 다시 부활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도지가 이름 그대로 군사정권 때 이제 신문을 통해서 자기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문을 매체를 많이 썼었잖아요. 근데 그런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시스템으로 만들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장이 누가 됐던지 간에 상관없이 지역 주민들이 지역 신문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례라든지 이런 법과 규정을 통해서 해당 지역의 지역 신문에게 발행되는 정보를 지역 주민이 우선적으로 흡수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매체를 공급할 때 예산으로 공급하는 것은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자치단체장이 나에 대해서 잘 써주는 신문을 더 사주고 그다음에 나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신문은 신문을 안 사주거나 오히려 역행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자치단체장 마음대로 되지 않도록 법으로 만들어 버려서 이것을 건전하고 건강한 지역 신문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흔들리지 않고 비판할 수 있는 권력의 감시 역할만 제대로 한다면은 이 제도 자체에는 저는 융통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하나 당장 급한 거는 대부분 법이 바뀌거나 뭔가 제도와 정책을 시행할 때 주민들한테 다 공고공람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공고공람을 할 수 있는 그 법과 조례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해당 자치단체의 홈페이지, 그 다음에 일간지 이렇게 공고공람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지역신문은 거기에서 공고공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조례 제정보다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역사회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는 공고공람의 내용들을 지역신문에도 할 수 있게 뭐 자체 홈페이지 하면 좋죠. 자체 홈페이지, 일간지, 그리고 지역신문 이런 식으로 지역신문에 할 수 있도록 그걸 조례 개정하는 게 좀 하나 필요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고양시 같은 경우 180개 신문에 광고가 나가요. 자치단체들이 어떻게 광고를 주냐 하면 그러니까 보도자료를 쫙 뿌리잖아요. 그러면은 쫙 뿌리면은 기사 올라가면 그냥 인사치레로 광고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관료 행정을 조금 제어하기 위해서는 법과 조례로 자치단체에서 광고를 쓰거나 뭐 예산 집행을 하거나 정책을 시행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각 자치단체는 그 지역에서 발행되는 건강한 지역신문을 육성할 수 있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들을 그 조례 안에 녹일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자치단체 마음대로 언론을 그냥 휘둘고 마음대로 사고 파는 이런 행위들이 근절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은평시민신문을 보고 저도 많이 배우거든요. 저도 많이 배우는데 일단 서울에서 지역신문을 한다는 것은 또 고향과는 또 달라요.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 특히 온 우리나라의 미디어가 모두가 집중하고 미디어의 소재거리를 매일매일 시시각각 생산하는 이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지역신문을 하는 것은 저는 사실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은평이라는 한 구에서 18년을 이렇게 꾸준히 지역신문을 발행해 온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그거는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이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굉장히 저희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은평시민신문이 계속 이거 개도지와의 싸움이라든지 구청장과의 어떤 대립을 견뎌내면서 또 성장한다든지 이런 걸 볼 때는 지역신문에서 가장 건강한 지역신문 중에 하나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힘내시고